안녕하세요. 화상관계인 홍윤배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또 다시 이제 개인 도산 관련해서 혁명적 변화가 예상되는 준칙을 법원에서 지금 제정하거나 개정했다고 이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그래서 생계비 산정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취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79조 제4호 다목에서는 가용소득의 산정과 관련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재판예기인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 7조 제2항에서는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이 재판예규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하면 규정되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추가 생계비 산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기존 실무는 소극적이었죠.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기준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제정 결과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 산정 기준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핵 얘기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개인 담당 재판부에 알리고 서울이장 홈페이지에 제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원칙적으로 생계비는 배우자는 그걸로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부양가족 수로. 두 번째,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문제와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이게 항상 문제였죠. 배우자 명의 재산을 과연 회생해서 2분의 1 반영하는 게 맞냐 틀리냐 파산해서 이제 한가를 하죠. 현행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해 일단 그 가액이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현재의 회생위원 직무 편람 2015년도에도 임대보증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부부 공동 소유를 보고 임대차 보증금 중 2분의 1 먼저 재산 목록에 기재되도록 하고, 배우자가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제하고 배우자의 재산을 인정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그래서 관제인도 그걸 한가를 많이 했죠. 만약에 6천만 원이다. 그럼 일단 3,700을 제외하고 2,300을 절반으로 나눠서 뭐 한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별산제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운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실무준칙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하고자 함.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 재산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1항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 관한 채권 등은 612조 제1항 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못을 박았죠.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배우자 명의로 빼돌려 놓은 거는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 불능, 지급 정지, 채무 초과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려 놓는 거죠. 부동산을 넘겨놓는다든지 아니면 부동산보다는 이 보증금 같은 거는 바꾸고 싶죠. 남편 명의로 1억이야. 근데 사업이 어려워. 조만간 막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싹 이사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뭐 7, 8천으로 싹 돌려놓는 거죠. 쉽게 바꿀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법원은 제1항 단속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계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실무준칙 제405 생계비 산정 기준 배우자를 부양가족을 볼 것인지 여부 예규 제7조 2항 국민생활 기초제도 6조에 따라 규정된 개인의 그 당시 기준 총리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도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에 무조건 뺐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는 좀 눅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원칙적으로 놓지 않고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 당해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기 그 대가를 부당한 명의 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남편 명의로 다 취득을 했는데 명의만 여자 명의로 해놓고 파산 들어왔을 때 채권자 채무자의 그 남편의 채권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 간에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빼돌린 거죠, 결국. 실무운용상 절차 전환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절차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회생 이건 제가 옛날 컨버터블이라고 나왔어요. 그때 한번 설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여야 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이 취하 및 개인 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면서 좀 더 용이하게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20년 9월 2일부터 실무운용 절차 전환을 발행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바 이를 실무준칙화하는 것임. 그래서 그때 컨버터블 파산이라 그랬죠. 컨버터블 이거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하고 절차 전환 보정 명령을 하고 좀 빨리 하라는 얘기죠. 다시 하는 것보단. 그 다음에 개인 파산 사건의 우체국 촉탁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종전의 실무상 파산관장이 선임되는 모든 개인 파산 사건에서 우체국 촉탁을 실시하였는데 그에 따른 효용에 비하여 채무자와 파산관장 및 우체국 모두의 부담이 너무 큰 사안에서 2020년 초부터 우체국 촉탁을 선별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이걸 준칙화했습니다. 저는 선별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귀찮아요.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 그래서 이거 사실 안 해버릇하니까 이제 신청은 안 해요.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 해서 이 사람은 이거 뭔가 우편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또 신청하고 이런 한가 사건화 된 거는 해볼 필요 있는데 굳이 그 조사해서 기록에 의해서더라도 거기서 환가가 명백한데 굳이 그 사람들 우편 또 촉탁한다 그래서 1,000만 원 할 거 2,000만 원 재산을 발견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의무적으로 하면은 늘상 또 직원 통해서 이렇게 등기 우편만 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인지 이것도 어려운 점이에요. 하여튼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안 할 거예요. 배달 촉탁.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제출 서류 중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와 관련된 실무준칙 개정. 실무준칙 제402호에서는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는 시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가자료가 명시하고 있는 것 중에 부동산 인근 소재지 공인중개사 2인의 시세확인서가 있음. 또한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가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찬가지로 부동산 인근 소재지 공인중개사 2인의 시세확인서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작성하는 게 그와 같은 시세의 산출 방법 등에 따라서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나봐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실무중에 이 부분들을 삭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뭘로 채무자 배우자 소유 부동산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 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그 다음에 실무규칙 425의 오기 수정. 이거 뭐 별로 문제 안 해. 사건 중. 이거는 한자 바꾼 겁니다. 자, 이건 이제 11월 23일, 11월 24일부터 시행했네요, 벌써. 그쵸? 시행했습니다, 벌써.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할게요.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거의 원칙적으로 다 뺐죠. 근데 이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 인정할 것이 이제 기존 실물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원칙적으로 넣자.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넣되 예외적으로 빼는 경우입니다. 이 배우자의 생계비 산정 관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 산입 문제와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이죠.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봐서 부부 별산제에 따라서 놓지 말고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 모든 자료 제출 등에 비춰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 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한테 명의만 신탁한 재산. 두 번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인권 성립, 그러니까 채무 초과, 지급 불능, 지급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배우자한테 빼돌려 놓는 거죠.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모든 재산, 보험을 이전하거나 보험 변경은 많습니다. 부동산 변경은 너무 티가 나니까 그건 또 이제 있는 사람들 얘기요. 대부분 서민들 사이에서는 보증금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남편이 가진 보증금이 3,700인데 배우자 명의로 바꿨어. 3,700. 어차피 면제재산이니까 그런 건 해당이 안 돼요.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보증금 6,000인데 살짝 이사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5,000 바꾸는 경우. 1,000 닦아 쓰고. 그런 경우는 다 이제 뭐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고 개인 파산에서도 환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파산 절차로 실무상 개인 회생을 들어왔는데 판사나 회생위원이 보기에 도저히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면 컨버터블 전환, 개인 파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좀 일반 채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개인 파산 사건의 우체국 촉탁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촉탁을 했는데 최근에는 관제인이 선별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의 관제인들이 아마 안 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뭐 사실상 귀찮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우편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뭐 기준도 없고, 그쵸? 하면 다 하고, 저는 이제 등기 우편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직원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등기 우편물만이라도 제한해서 촉탁이 가능한지. 왜냐면 등기 우편물에서는 가끔 의미 있는 게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직원하고 한번 의논해서 내년 2021년부터는 한번 시행을 해볼까. 직원도 한 명 더 뽑았으니까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건 여러분들이 2020년 지금 11월 24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서 특히 회생을 하거나 파산 절차, 부부재산과 관련돼서 아주 고민이 있는 분들은 아주 좋은 지침이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